자, 교재 16페이지의 필수 예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3번인데요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1번 보시면 이런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이거 있잖아요. 물론 우리가 두 다항식의 곱이니까 이 왼쪽에 있는 다항식의 모든 각각의 항을요,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의 항에, 네개의 항에 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하셔서 x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도 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결국 시험장에 가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전개해보는 연습을 뭐 한 번쯤 해보는 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x세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두 항의 조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1이라고 하는 항을 이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의 항하고 각각 분배해서 곱할 거잖아요. 근데 그때 x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오려면 1하고 누구를 곱할 때요? 바로 5x 세제곱을 곱할 때죠. 그러면 5x 세제곱이라는 x 세제곱의 동류항이 나왔고, 그리고 플러스 3x라는 항을 이 네 개의 항에다가 곱할 건데, 플러스 3x가 누구랑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와요? 바로 플러스 4x 제곱하고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면서 플러스 12x 세제곱이 됩니다. 또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항을 이 네 개의 항에다가 곱할 때 누구랑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냐면 플러스 2x하고 곱할 때 x 세제곱이 나옵니다. 그래서 플러스 4x 세제곱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4x 세제곱이라는 항을 이 네 개의 항에다가 곱할 때 x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오려면 상수항 3하고 곱해줘야 돼요. 이미 4x 3승이 3차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러면 12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럼 x 세제곱으로 묶어줘서 자, 숫자 개수끼리 계산을 해줄게요. 5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2 해서 자, 계산을 하시면 33이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 2번 봅시다. 자, 2번은 또 두 다항식의 곱인데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어,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. 이거 다 쭉 전개를 해봐야겠네요. 자, 전개해서 개수를 구해봐야겠네요. 아니죠? 어, 봐봐요.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. fx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. 얘가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자, 그럼 개수의 합을 물으면요.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합을 물으면 여기서 지금 이 앞에 a, b, c, d를 더하라는 뜻이에요. 맞죠?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이 fx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여기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f1은 a1 세제곱이니까 a, b1 세제곱이니까 b, c1이니까 c, 상수항 d가 돼서 딱 상수항까지 더해서 개수의 합이 나와요. 즉, 개수의 합인데, 자, 개수합이 나오고 둘이 서로 같아요. 자, 이게 무슨 얘기일까? 결국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. 그 다항식에 있는 문자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. 이해 갔을까요? 자, 그래서 자, 이거 봅시다. 얘 분명히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2x 제곱과 5x 세제곱 곱해서 뭐 10x 6제곱부터 시작하는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올 겁니다. 이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. 결국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 되는 거니까 좌변이나 우변이나 똑같은 식인 거예요.
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. 근데 개수의 합은 뭐라고요? 그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서 그 문자 자리에 1을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 나온다고요. 그럼 x 자리에 1을 내가 좌변에 대입한 거면 당연히 우변에도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10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. 개수의 합이.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2 빼기 1 플러스 3 곱하기 5 빼기 2 플러스 1 플러스 1.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얘에서 5에서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자, 됐을까요? 그게 뭐야? 이 좌변에 전개되어 있는 x에 대한 다항식에서 x에다가 1을 넣어서 개수의 합을 구한 결과가 결국 우변에다가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식과 똑같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됐을까요?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할 때 어떤 특정한 차수에 대한 그 개수를 물어본다. 그러면 그 차수가 나올 수 있는 조합만 생각하시면 되겠고, 개수의 합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? 그 다항식에서 문자 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번외로 나한테 상수항을 묻는 거예요. 문제에서. 상수항. 그러면 fx에서 상수항은 누구예요? x에 대한 다항식꼴이니까 x가 한 번도 안 곱해져 있는 d를 상수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d를 구하는 방법, 딱 d만 남기는 방법이 뭐예요? 다 얘네가 0으로 처리되면 되겠죠. 그래서 f0은 상수항, 즉 d가 나와요. 그래서 특정한 문자가 있는 특정한 뭐 다항식이 있다고 해볼게요. 예를 들어 음, 특정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묻는다면 그 문자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상수항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여기다 0 대입하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정리하고 꼭 필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항식에 대한 곱셈의 기본 내용을 여태까지 했으니까 이 곱셈이라는 걸 사실 막 분배하고 지수법칙 쓰고 매번 이 과정을 좀 복잡하게 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번거롭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한테 좀 자주 나오는 곱셈의 틀 같은 걸 줍니다. 그게 바로 곱셈 공식이거든요.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외운 게 좀 있죠. 자, 그거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심화 버전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은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. 무조건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고,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17페이지 곱셈 공식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